오늘도 뉴스특급 간판 패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속도를 내볼까요?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순실만의 민주주의. 오늘 얘기입니다. 강압수사 발표 납득 못하겠다. 특검이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의를 했지만 이 최순실 씨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입장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번 특검 조사 후 최순실 씨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 도대체 어느 분이 강압수사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앞으로도 특검 조사 계속 거부하실 입장입니까? 소관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말씀만 하시죠. 혹시 본인 의혹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 최순실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줄 알았더니 일단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저 때 묵묵부답을 일관했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나 더 이상 특검 안 나오겠다 마음을 먹은 걸까요? 글쎄요. 사실은 두 가지 같아요. 심경의 변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목표 달성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렇게 고함을 첫 번째 소환됐을 때 고함을 고래고래 치면서 그 다음날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했고 보수단체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딸 정유라의 송환 재판이 구금 재판이 오늘 덴마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마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고함은 치지 않을 거고 무조건 특검 수사는 강압수사이기 때문에 임하지 않겠다. 이런 묵비권 비슷한 행사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의원님 실제로 강압 수사를 이유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경재 변호사도 휴일에는 접견이 안 돼서 나는 최순실 씨의 뜻은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 이렇게 버티기에 나선 걸까요? 일단 지금 보면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헌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최대한 속도를 좀 늦춰보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검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영장 기각 때문에 해서 예. 뇌물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여튼 최대한 버티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비껴나갈 수 있겠다. 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른 형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물죄가 인정이 될 경우는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경우는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형량과 또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막을 치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늦춰보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좀 덜 미쳐보겠다. 저는 그러한 어떤 속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에게 돌렸던 이 문자 공지인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 출석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휴일에는 본인도 접견이 안 된다. 최순실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경재 변호사의 공식 입장인데 예. 저 얘기를 우리가 100%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일단 휴일에 접견이 안 되는 걸 맞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토요일 날 접견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휴일이 변호사도 접견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지 못한다 부분은 맞지만 어쩌면 그 전에 미리 다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 조사에 임하지 않을 거며 다시 이제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출석에 불응한다면 소환에 불응한다면 결국은 영장을 내면 또 2, 3일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말에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마 예전부터 얘기된 내용, 정해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사전 조율이 다 된 네. 상태다. 설날 네. 전에 아마 다 얘기가 됐지 않을까 이게 추측이 됩니다. 예, 민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소환 거부를 놓고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예. 이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변호사하고 조력을 받아서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하고 최순실 씨 본인이 생각할 때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이제 분노하고 실망 이런 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수록 이제 검찰은 이미 끝났지만은 특검하고 또 최순실 씨가 아마 가장 버티는 것은 자기 형량을 줄이는 것 플러스 어떻게든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해보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탄핵에 별 영향도 못 줄 것이고 본인들만 국민적 비난 여론만 가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유리할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일련 행동들이 다 최순실 씨만의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가지고요. 네. 그 최순실 씨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특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냉소적으로 최순실만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글쎄 그 해석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저 그림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당시에는 예. 최순실이 있었고 3인방이 있었고 또 뭐 십상시도 있었고 우병우 수석도 있었고 그렇지만 예. 지금 다 질이 멸렬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저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그 거의 자포자기 심정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휴일에 접견이 안 되는 것과 더하여 생각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돌아가는 판이라든지 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를 대강 짐작은 하거든요. 그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청와대 내에 요번에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탄핵과 관련해서 다수 의견은 이렇고 소수 의견은 이렇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거의 그 극단적 욕설에 가까운 이름처럼 돼버렸고 예.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냉소의 대상이 되었지만 예. 아직까지도 뭔가 그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최순실을 조금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박 변호사님 네. 오늘 휴일이지만 1시간 뒤쯤에 특검이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네.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강제 조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영장을 냈었고요. 예. 지금 아마 뇌물수수 부분을 영장을 낼 걸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으면 48시간의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 정도, 2번, 많으면 3번까지 부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왜 얘기 안 한다는 사람 왜 자꾸 불러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맞아요. 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피의자, 피고인에 걸리긴 합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2시간 동안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조사를 다 했다라는 자료를 뭐 탄핵하는 헌법재판소 내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대면 조사가 된다면 대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영장을 내야 될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포영장 나오면 진짜 최순실 씨 이제 그 구치소에서 더 정제된 단어를 민주주의 뭐 특검 뭐 강압수사 더 크게 외칠 건 또 뻔하네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죠. 이제 아마 최순실 본인의 어떤 이제 논리, 이제 보면 처음에 그 검찰 들어갈 때 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코스프레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아마 본인만의 이제 논리로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같고, 본인의 어떤 본연의 모습,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이 어떤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강남에 있는 뭐 그냥 돈 많은 아줌마, 이건 아니잖아요. 보면 굉장히 철저히 계산적이고 또 권력을 움직여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판을 한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극기 관련 시위들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역풍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저는 계산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 싸움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면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건 거짓말 강압 수사다. 그리고 이건 뭐 탄압당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옛날 민주화 투사들이 했던 것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대응을 하고 결국 나중에도 결국 자기는 그 강압수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용인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저는 강력히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특검에서는 다음 달 초쯤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 일로 좀 정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씨의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일 수사기간이고 1차 수사기간 만료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고 만약에 법에 따르면 3일 전에 이제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승인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승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특검은 1차 수사기간 동안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2월 2일, 3일 날 압수수색을 더 가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2월 둘째 주는 최소한 대통령하고 대면 조사를 마치고
셋째 주에 정리한 다음에 넷째 주에 기소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관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은 우병우 내지 최순실은 불러서 조사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시간이 상당히 특검도 지금 시간이 쫓기는 상황이고 최순실은 오히려 시간 끌면 끌수록 본인은 조사 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의 싸움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 싸움이고 힘겨루기 지금 강대강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또 어떤 입장 내놓을지도 저희 지켜봐야죠. 잠깐 숨 좀 골라갈게요. 왜냐하면 저 설 연휴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예. 박준 변호사님 네.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최순실 정유라 이름 관련해서 동명이인들이 개명 신청이 좀 예.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런 뭐 상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2005년 정도에 그 전에만 개명 취재 잘 안 됐습니다. 이 어떤 김삼순인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때부터 개명이 좀 쉽게 됐거든요. 지금은 놀림 당한다든지 뭐 이름이 좀 이상하면 개명을 거의 다 해주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름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나 특히 딸 이름이면 유라다. 뭐 정유라든 박유라든 이유라든 간에 유라가 다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개명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해주게 되면 아마 법원 입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최순실 뭐 이런 이름 들어가면 놀림 당하든지 아니면 범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개명이 지금 가능한 상태고 개명 신청이 진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말이죠.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나선 이 최순실 이름, 정유라 이름의 시민들의 속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같이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순실은 아니지만 이름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거든요. 누가 너 이름 최순실이래 라고 놀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가장 나쁜 인물로 희자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본인이 좀 놀림받는다는 어떤 그런 예.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정말 이분께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는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로 본인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명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회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 본인들의 그 이름을 갖다가 개명하러 올 정도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책임을 통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측면에 더욱더 안타까운 게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김현철 씨가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가 있었고 김현철 씨가 소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YS 대통령한테 한 번도 그 가려하지 않던 손명숙 여사가 대성 통곡하면서 현철이가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현철이 넣었잖아요. 김현철 씨 한보주택에서 아무 죄 안 나왔어요. 근데 조세포탈죄로 들어갔어요. 그걸 김현철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지금 비교하면은요, 김현철 씨는 정말 장관 몇 사람하고 최순실 씨처럼 이렇게 부속실 장악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때 시스템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하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정농단한 거 비하면은요, 국민들이 사실 이런 분노 나는 지금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름까지 그냥 바꾸고 싶은 그런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정말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도 다시 나와서 조사 제대로 받고 예. 대통령도 특검이고 헌재고 답변할 것 좀 하고 해서 빨리 좀 이 상황을 갖다 마무리되는데 두 사람이 저는 앞장서야 한다고 봐요. 이름 석자가 3개월 내내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최순실 씨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이름 석자, 뭐 개명 신청 말고도 환경미화원,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되고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최순실 씨 변호인,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이 사이다 같은 했던 발언 50대 주부 기억나실 겁니다. 그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더 민주주의가 억울합니다. 특검의 태도를 보고. 이까지 뭔데 이렇게 나라를 뒤흔듭니까? 지금 이거 왕이라 됩니까? 민주주의? 지금 민주주의가 뭘 알아서 민주주의가 지금 방송이 나가서 민주주의 이것도 조금만 내리세요. 우리가 이끌어서 민주주의를 지금 한경도 이래 가면니까 최순실 개명 열풍 잠깐 이제 숨 골랐다는데 다시 본질로 가볼게요. 이제 최순실만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본인이 소환에 계속 부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호칭으로 본인의 권력을 드러낸 것 자체가 저기 한번 모아봤어요. 보면 여사님, 선생님, 회장님, 뭐 대빵 대단합니다. 뭐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쿠에서 휘두르는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안종범 수석이 항상 최순실을 몰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른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정동진 씨와의 그런 어떤 소통 속에 최 여사님 하면서 이제 운운했던 게 드러나고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특히 정동주 씨는 또 최 회장님이라 그랬던가요? K스포츠에서.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특히 명칭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도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영향력이 대단한데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권력자인가 아니면 시녀인가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그냥 내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늘 겸손하던 사람인데 또 시녀와 같다는 소리도 나왔고 요번에 정규재 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그냥 소소한 일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혼란과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신문을 하면 예. 제일 먼저 특검이 그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뭔지. 왜냐하면 요번에 대통령께서도 정규재 씨와의 인터뷰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촛불 시위를 얘기하시면서 태극기 시위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뭔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빠졌네요. 저 국정원장급으로 원장님이라고도 불렀잖아요. 최순실 씨한테. 그렇죠. 각종 장들은 다 붙었는데. 예, 다 붙었네. 근데 이제 아까 아주머님이 물론 변호사한테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이 울분이 터졌으면은 최순실 씨한테 할 것을 변호인한 이경재 변호사한테 이제 했겠냐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좀 자제할 부분 자제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순실과 정유라로 이렇게 지칭되는 이 대한민국의 상류층, 특권층에 대한 분노, 계층 갈등이 저 아줌마의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저기에는요, 사회 갈등에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전행에 대한 행포에 대한 사회적 분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속으로는 다 본인이 형량을 적게 받고 싶긴 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정유라 빨리 귀국시키고 대통령도 설득하고 본인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조사에 고분고분 이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더 위험하고요. 최순실 아니라 앞으로 최소원이라 이름도 개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나올 겁니다. 예. 너무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사과를 받자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이 1시 45분이거든요. 2시쯤에 조윤선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대치동 현장 연결은 당연히 저희 뉴스특급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조윤선 전 장관이 특식으로 떡국을 먹었다는 보도가 또 나와서 조윤선 전 장관 말고 김기춘 전 실장, 최수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인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서울구치소에도 이제 명절 되면 특히 설날이라면 원래 1,400원 정도의 식사가 배당이 됩니다. 조금 더 붙여서 떡국을 끓여서 주긴 하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은 좀 불가능한데 사실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이면 가족 어떤 행사도 하거든요. 근데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지금 접근, 면회가 지금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회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죠. 독방에 음식을 받아서 혼자 먹었든지 아니면 안 먹고 줬든지 이런 상황으로 보고 떡국이 아마 제공된 것으로 보고 최순실 씨는 먹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전혀 면회가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아마 검찰에서 모든 사람 면회 접근을 아마 면회를 금지한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치동 특검 사무실은 조윤선 전 장관이 출석하는 대로 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두 번째 얘기는 그녀의 아픈 손가락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